정부 조직법이 지난 토요일 가까스로 통과가 됐는데 필리버스터 이후에 통과가 됐는데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가 됐습니다. 검찰의 기소, 수사 분리가 됐는데 역시 이제 당의 이제 검찰특위 간사를 맡으셔가지고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어떠셨습니까? 딱 통과됐을 때. 네.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가 됐죠. 검찰이 자초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남은 숙제가 있죠. 후속 입법. 아하. 이 후속 입법은 정말 꼼꼼하게 차질 없이 그래서 수사권, 기소권에 대한 정확한 분리 이 부분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구가 딱 맞아 떨어지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은 바로 국민의 어떤 인권 보장이라든지 권리 보장을 위해서 착오 없이 해나가야 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네. 지금 국무총리 산하에 그런 추진단을 구성해서 이제 논의가 시작됐다라고 하고요. 네. 걱정하시지 않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1년 이제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예 네.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이냐 걱정 없이 준비하겠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네. 특히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보안 수사권 네.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뭐 주장이 이제 혼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 사안을 들여다보고 계시고 어떻게 네. 결론 맺어낸다고 보십니까? 일단 보안 수사권이라는 것은 검찰의 수사권을 다 분리해서 수사권은 수사기관에게 검찰 이제 향후에 네. 공소청은 공소청. 공소 기능만 하도록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일부 보안 수사권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 문제에 대해서 좀 사후적 통제가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네. 일각의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일부라도 보안 수사권을 가졌을 때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수사 기소 분리를 해서 보안 수사권도 박탈해야 된다라는 또 하나의 주장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두 개의 주장이 있죠. 예. 크게 보면. 가장 최근에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은 소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진술 마사지, 사건 마사지라고 하거든요. 예. 예? 예. 진술 마사지, 사건 마사지. 예. 예. 최근에 보면은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진술 마사지 한 사건들. 아, 이번에 지금 불과 이화영 예. 전 부지사 예. 사건들, 이런 연어술 파티. 예. 진술 세미나라고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 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한 의혹들이 제기된 마당인데 만약에 보안 수사권이 검찰에 존치됐을 때 어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그 관련자들을 또 부를 수 있거든요. 보안 수사권이 있으면. 보안 수사권을 발동해서 예. 수사 더 할 거야. 보완할 그러면 거야.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들을 국민들이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겠네요. 예.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보안 수사권이 존치되면 실제 현재도 보안 수사권이 있어요. 근데 현실에서 보안 수사권이 거의 작동을 안 합니다. 왜? 할 필요가 크게 없거든요. 네. 직접 검찰이 검찰이 불러가지고 수사를- 보안 네. 수사를 거의 안 해요. 비율로 따지면 1%도 안 된다라고 저희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제대로 지금도 주어져 있음에도 제대로 행사되지 않는 이 보안 수사권을 왜 이렇게 검찰 측에서는 요구를 하느냐? 저는 정말 보안 수사권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라기보다는 네. 보안 수사권의 존치를 근거로 해서 자신들의 인적, 물적 조직의 유지를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소지가 분명히 있다. 네. 우리가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 역량이 여전히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 인력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하다. 어허. 이런 논리까지 쭉 전개가 되면 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수사 기소 분리에 따른 인적, 물적 조직의 분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반대할 수 있는 논거가 생기는 거고요. 음. 더 나아가면 보안 수사권을 넘어서서 사건을 수사기관에 수사한 사건들을 모든 사건을 다 전권 송치해서 네. 검찰이 전부 다 들여다보게 하자라고 하는 주장까지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을 남겨놓게 되면은 그게 또 어떻게 확장이 되고 예. 또 인적, 물적 또 아니면 수사적으로도 더 이제 권력이 또 새롭게 생길 수 있는 가능성. 확대되고 음. 현재 검찰 조직은 조직적으로 분할되지 않고 그대로 존치되고 여기까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간단한 문제가 그런 아니다. 것까지 포함해서 분명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보안 수사권 그것만 딱 한정해서 논의하면은 나중에 사단이 나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해서 논의해야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논의해야 됩니다. 보안 수사권 존치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보안 수사권 존치와 관련해서는요. 보안 수사권만 놓고 논의하면 안 되고요.
이 보안 수사권 논의가 나온 배경은 수사권이 집중됨으로 인해서 수사권 그렇죠. 남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후적으로 검찰이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통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배경 속에서 이 논의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은 분명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 통제 장치 마련을 해야 돼요. 네. 근데 그 통제 수단이 과연 검찰의 보안 수사권만 있는 거냐? 꼭 그것만 한정해서 이거를 줄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걸로만 논의하는 거냐? 해야 되는 거냐?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검찰 프레임의 논의가 왜곡될 수 있다. 아하. 그래서 수사기관의 수사권 통제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을 종합해서 놓고 그 중에 하나로 보안 수사권을 위치 지어서 논의해야 되지. 이것만 가지고 통제 수단이 오로지 보안 수사권만 있는 것처럼 맞아요. 한정해서 그것만 논의하면 한번 생각하게 여기에 되는데. 빨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통제 수단은 사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음흠. 수사기관 내부 통제 수단도 있고요. 네. 수사기관 외부의 통제 수단, 통제 절차를 그 설계할 수도 있고요. 네. 보안 수사권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는 시정조치 요구권, 뭐 재수사 요청권, 네. 보안 수사 요구권, 다양한 내부 외부의 통제 절차와 수단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보안 수사권으로만 한정해서 논의하는 것은 논의 구조가 왜곡되고 어느 일방의 프레임에 말려들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이 이렇게 권력을 가지게 된 것도 경찰의 그런 수사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의 인권이 많이 유린됐기 때문에 그걸 좀 막기 위한 네. 그런 검찰의 권력 이게 좀 컸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 수사권 기소권을 쥐고 흔들면서 맞습니다. 그 권력을 남용을 해온 게 또 검찰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에 검찰청 폐지가 됐는데 네. 경찰, 뭐 중수청 이런 수사기관의 막대한 그 권한을 또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 것이냐. 그쵸. 하지만 보안 수사권만이 그 제어 네.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제어하기 위해서 보안 수사권 있어야 돼. 여기에 너무 빨려들면 안 된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이다. 예. 자, 1년 안에 좀 면밀한 검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경찰을 포함한 이런 중수청 수사기관의 그 비대해진 권력을 또 제어할 수 있는 것도 네. 우리가 머리를 모아서 맞대고 만들어낼 네. 수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봐야겠네요. 이재명 정부가 뭐 결코 간단한 정부가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추진력 그리고 정교함 이런 네. 것들을 다 갖추고 있고요.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네들의 어떤 목소리들을 반영하고 관철하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충분하게 정치하게 잘 마련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이 검찰 구성원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검찰 구성원에게 면목 없고 죄송하다. 그리고 대검에서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민들께서 불편을 느끼지 않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절차 시스템이 설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 그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과 제의를 충실히 듣고 개진해야겠다. 뭐 이렇게 뭐 내부에 이렇게 의견을 이제 발신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게요. 네. 죄송해야 될 대상은 검찰 구성원이 아니고 국민이고요. 의견을 수렴해야 될 대상도 검찰 내부가 아니고요. 국민입니다. 그렇네요. 국민에게 죄송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네. 만약에 전달할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방식으로 전달하면 되고요. 자꾸 내부적으로 공식적으로 절차적으로 할 수 있는 의견 전달 통로가 있는데 법무부를 통해서 그렇지. 또는 지금 검사들이 그 총리실 산하에 그 꾸려지는 추진단에 파견된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절차 공간이 있으면 하면 되는데 대외적으로 자꾸 검찰 구성원 내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그렇네요. 완전히 번지수가 잘못됐다. 아직도 검찰은 자기 조직 그런 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네. 예. 그걸 또 확인할 수가 있네요. 예. 전혀 반성과 성찰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네.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검찰 동호회에서도 뭐 이거 위헌이다 예. 이렇게 입장을 또 냈더라고요.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이거 가치도 없다. 예. 예. 뭐 자기네들 하는 주장이고요. 검찰 동호회가 지난 3월에 그런 입장 냈잖아요. 헌법재판소 가져가면 각하될 네. 겁니다. 각하될 거다. 예. 그래요. 예. 윤석열 구속 취소 석방된 직후에 막 회원들의 도움과 협조로 구속 취소됐다. 감사 내용의 문자를 막 보냈던 기억도 있습니다. 네. 검찰 동호회의 이런 얘기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검찰 동호회 이런 메시지, 노만석 차장의 메시지, 네. 또 입법 청문회 나와서 뭐 최재형 검사 등, 박상용 검사 등등의 행태 다 자기들 발목 잡는 거예요. 국민들이 얼마나 공문했습니까 이번에 그러게 말입니다. 그 행태들에 대해서 예. 검찰의
진 면목을 네. 아주 그냥 국민들이 알기 쉽게 스스로들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지금. 잘 설명해주고. 네.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해봐야 계속 마이너스니까 자중자애하라고 하는데도 계속 그렇게 말을 안 되나 듣네요. 봐요. 네, 안 되나 봐요. 그 자신의 조직만 딱 이 네. 앞에 자기 내부만 딱 돌아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네. 라고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